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를 넣을 때에 지금 네트에 걸리는 원인 및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브를 구사할 때에 가장 애로점은 여기 앞에 보시면 네트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트를 넘어서 그리고 서비스 라인 안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트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폴터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선수들이든 우리 동호인이든 네트에 걸린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트에 걸리는 원인을 찾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하겠습니다. 서브가 네트에 걸릴 때에 우리 원인을 찾게 되면 가장 먼저 토스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토스는 서브에서 서브를 상대방 코트에 정확하게 보낼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좌우하는 것이 토스입니다. 그래서 토스는 앞서 제가 레슨에서 많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토스가 낮은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브를 넣게 되면은 서브를 넣게 되면은 일정한 토스를 유지해 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스윙 아크를 유지해줘서 네트를 넘어갈 수 있는데 토스가 만약 낮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윙 반경이 좁아지는 겁니다. 자, 제가 서브를 넣을 수 있는 흔히는 아크가 있는데 서브를 넣을 수 있는 스윙 크기가 있는데 토스를 이거보다 낮게 하게 되면은 스윙 아크를 줄이게 되고 그래서 또 최종 서브 스피드를 내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손목 스냅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토스가 낮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스윙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스윙을 크게 할 수 없고 그냥 힘이 들어가가 그대로 아크가 작고 손목 스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는 형태가 되어서 이렇게 되겠죠. 토스가 낮게 되면은 제 스윙 크기를 할 수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토스를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그 정확한 토스의 높이로 올리는 것이 이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서브를 넣기 전에 여러분 타점, 서브를 넣을 수 있는 타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최소한 여러분들 라켓의 형태가 이렇게 갖춰진 상황에서 토스가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토스를 여러분들이 치는 토스를 내놓고 토스를 이렇게만큼 올려놓고 바로 서브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를 바로 올려놓고 바로 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스가 정점이 있을 때 팔을 최대한 펴서 빨리 스윙하는 방법.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네트에 걸릴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윙 아크가 커지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방법은 이제 정상적인 방법인데요. 우리가 토스를 하고 또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떨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이 스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최고의 타점에서 여기서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토스를 하게 되면은 이 시간 백스윙에서 이렇게 와인드업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토스는 여러분들 타점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하나 더 위에 올라갈 정도로 여유있게 조금 더 토스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토스를 하고 그러면 떨어지면 칠 수 있어요. 공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타점이 나옵니다. 토스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백스윙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라켓 옆으로의 헤드의 크기 하나의 여유에 토스 높이를 높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요. 토스를 여러분들 최대 타점, 빨리 여러분들 지금에서 네트 걸리는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토스가 낮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대 타점을 펴고 토스를 던지자마자 여러분들 최대 타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되면은 타점이 높아지고 스윙 반경이 커져서 또 손목을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코트 안에 넣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코트를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은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스윙 아크가 커졌고, 그 다음에 손목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스피드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 코트 안에 떨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스의 높이를 개선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그립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호인들 특히 처음 이제 레슨을 받고 여러분들 입문하다 보면은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백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하면 실제적으로 서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시합에 들어가기 위해서 편안하게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웨스턴 걸립이나 그 다음에 세미 웨스턴 걸립을 가지고 이렇게 서브를 넣게 되는데요. 이렇게 잡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초보자들이 장점이 있는 건 뭐냐면은 빨리 서브를 이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뒷면을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아마 서브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합니다. 서브를 넣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립이 세미 웨스턴이나 웨스턴 걸립을 잡는 사람들이 이 자체를 손목 스냅을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스윙 아크를 이렇게 할 수 없죠. 이렇게 하면 또 공이 아웃되는 거 뜬단 말이에요. 뜨기 때문에 떠서 날아가기 때문에 코트를 벗어나요. 서비스 라인 벗어나기 때문에 또 이 걸립은 손목 스냅을 못 져요. 그래서 세미 웨스턴 걸립을 잡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스윙을 하는데 아크를 올려줘야 되는데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막 습관이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발전적인 어떤 서브를 구사하고 싶으면은 사실은 최소한 컨티넨탈 걸립으로 바꿔주시면은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서브를 높은 타점에서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턴 걸립을 잡으면은 서브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데요. 컨티넨탈 걸립으로 바꾸면요. 컨티넨탈 걸립으로 바꾸면은 여기서 스윙 자체를 이렇게 올라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손목 스냅을 사용할 수 있어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스윙 아크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라켓 스피드를 내고 손목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미 웨스턴이나 웨스턴 걸립을 잡고 치는 여러분 동호인들이 흔히 겪는 네트에 걸리는 경우, 그립에서의 문제점은 컨티넨탈 걸립으로 바꿔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브를 넣을 때에 뭐 컨티넨탈 걸립, 정상적인 걸립을 잡고 우리가 이제 토스도 어느 정도 일치됐는데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호인들도 그러는데 그 네트 걸리는 경우나 나가는 경우에는 임팩트 타이밍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적절한 어떤 여러분들 서브 템포를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 선수들도 중요한 상황에서 좀 더 힘을 주려고 하게 되면은, 힘을 준다는 거는 스윙 자체를 평소보다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게 되면은 네트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항상 일정한 스윙 템포를 가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윙 템포와. 그리고 뭐냐면은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서브는 임팩트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임팩트가 위에 있다 하는 것은 모든 힘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위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 나야 되는데, 네트 걸리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브를 내리친다라는 것처럼 서브를 이렇게 내리친다고 여러분들이 순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 라인까지, 베이스 라인에서 서비스 라인 볼 때에 저도 키가 한 1m 한 78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베이스 라인에서 서비스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리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이시죠? 그러면 이 서브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리친다는 말이 맞지 않죠? 이게 내리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임팩트 힘이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라켓 자체를 팔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버더 스윙, 위로 초올리는 스윙이 맞습니다. 서브는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오버더 스윙을 통해 가지고 스윙 아크를 크게 해가지고 그 스윙 아크에 의해 가지고 공이 비행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윙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위로 올라가는 오버더 스윙이 돼야 됩니다. 플랫 서브든지 스핀 서브든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리치면 안 됩니다. 내리친다고 힘을 주시게 되면은 팔꿈치가 먼저 떨어집니다. 서브는 팔꿈치가 스윙을 리드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오버더 스윙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라켓 버트가 올라가고 라켓이 위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손목 스냅이 들어가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스윙이 커져서 저 서비스 라인 안쪽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연습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자, 이렇게가 그냥 던졌어요. 그죠? 던집니다. 던지기 하고 서브 운동 동작하고 여러분들 서브는 투구하는 동작하고 서브는 동작 제가 같다 하라고 그랬죠.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외야수가 던질 때에 멀리 보내는 경우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브 넣는 자세에서 서브 넣는 자세를 취하고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서브 넣는 자세를 취하고요. 위로 이렇게 던지는 연습을 하세요. 오버더 스윙, 올라가는 스윙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또 지금 오늘은 뭐 쉬는 시간 있으면은 여러분들 코트에 가가지고 지금 서브가 네트에 걸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이 스윙을 익히는 볼을 가지고 하는 연습들을 꼭 하십시오. 자, 서브 넣는 자, 왼손을 가리키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 위로 던지세요. 이렇게 위로. 여러분들 위로 이렇게 던지시란 말입니다. 던지게 되면은 오버더 스윙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어요.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또 라켓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직접 해보는데요. 이럴 때도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우리가 네트를 타고 넘어가야 된다는 개념을 생각하신다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기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브를 한번 넣어보세요. 타월 같은 걸 깔아놓고 이제 스핀 서브 상향 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레슨 한 바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오버더 스윙을 익히는 이유는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스윙을 똑같이 위로 올라가는 스윙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네트보다 지금 바닥에서 낮으니까 저 네트를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켓이 본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스탠스에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위로 쭉 올라가는 스윙.
위로 오버더 스윙 올라가고, 자, 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스냅.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연습을 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 차례대로 해보시면은 오버더 스윙에 대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토스가 개선되고 그립, 자,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윙을 점검해 보세요. 스윙의 아크가 내가 지금 작으냐. 이럴 때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토스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정상적인 스윙을 이뤘을 때도 여러분들이 냈다 걸리거나 나가는 경우가 생길 때는 여러분들 스윙 템포가 어떤지 그걸 또 점검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넷대에 걸리지 않고 상대방 코트에 들어가는 서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 토스를 점검하시고 그립을 확인하시고 스윙의 템포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버 더 스윙에 대한 서브는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쳐올리는 위로 치는 그 기술이다. 위로 치는 하나의 어떤 스트로크이다 라고 명심하시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정확한 서브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